부탁드리고요. 이따가 좀 센 방송을 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 미리 말씀드리면 채널 구독 좋아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어제 느낀 게 진영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영 갈라지는 소리. 그게 밑으로부터의 진영 분열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분열이라는 데 분노했던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부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명분이고 대세이면서 무엇이 역사적인 우리의 어떤 의무인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재밌는 짤에 많이 들어있을 예정이에요. 짤 모음,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공격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구독 깜빡하신 분들 눌러주세요. 자, 재밌는 짤인데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키스단을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저렇게 조각을 하신 분들이 어머. 뭔가 아유, 했네. 진짜 사람 안에 있는 줄 알았네.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네. 재현했다고 하는 이 감동입니다. 네. 야. 키스단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아마 우리 국민들의 상징성이죠. 그 추위에도 꼿꼿하게 뭔가를 지켜낸 사람들. 이게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1년 전입니다, 진짜 딱. 대통령은 절대 이 생각을 버리실 분 아닙니다. 예. 또 그 말씀 속에서 이해찬 전 총리님도 생각이 동시에 나네. 진짜 꼿꼿하게 제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었다. 정말 빈자리가 지금 큽니다. 저 자체를 다시 만드는 게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진짜. 이 다음 게 이제 대통령이 26일 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 찾았을 때 대통령실 사진들을 보면 제가 좀 약간 좀 특이하고 괴랄하다 하는 게 대통령을 흐리게 하고 블러처리. 초점을 한국인 건드리면 폐가망신에 맞추는 거. 저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선명하게. 대통령이 저기서 그 화상 통화 비슷한 걸 하거든요. 네. 캄보디아. 그러면서 이제 뭐 피자라도 한 판 쏴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런 장면들이 좀 되게 소박하면서 맞아요. 더 이렇게 친근감 있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대통령이 겸해서 지금 전통시장 갔는데 네. 전통시장도 지금 포커스를 이게 불충한 짓이 있나? 저 경호원 아니에요, 저게? 경호원이 제일 가깝게 나오고 화나게 나오고. 근데 근데- 대통령이 웃는 게 너무 좋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소소한 웃음을 줘요, 실제로. 아니 이런 불충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불충과 때는 재미 있을 수 사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더라고요. 이게. 예,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걸 영상으로 보실 때 그 저기 옆에 이제 경호원들의 시선을 보잖아요. 네. 굉장히 무섭고 맞아요. 굉장히 손. 이게 민주당 대표일 때랑은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는 내가 봤을 때 국민의 시선에서 본 대통령일 텐데 여기 지금 경호원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여주는 맞아요. 컷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도 보면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7개월, 8개월 이렇게 이제 다가가면서 가짜 뉴스가 엄청 나옵니다. 가짜뉴스라는 게 언론에 의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도 엄청난 가짜를 때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고. 자, 어쨌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아까 그 초국가 범죄 TF 간 이야기는 지금 넘어가시고, 가짜뉴스 이야기는 뒤로 한번 넘어가시면은 가짜뉴스 부정선거 조작,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요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맞습니다. 법도 통과됐으니까요. 뼈도 못 추리게 해야 돼요. 그거 있잖아. 가짜뉴스 건드리면 폐가망신. 이거 네.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가짜 뉴스 폐가망신 하나 더 나. 뭐만 다 붙이면 돼. 아, 배가 배가망신이야. 우리 사회를 젖먹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실제로 새날 생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댓글창에도 가짜뉴스 겁나게 올립니다. 예. 사실과 다른 이야기. 맞습니다.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팩트가 틀린 이야기는 하지 말려고. 예. 특히 그게 정치인들일 경우에 더 심하면 안 되죠. 예. 국민의힘 좀 심하죠. 그리고 가짜뉴스 또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맞아요. 이겨내고 사실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 진영뿐만이 아니라 극우 애들도 막 사법 저기 난동 저기 서부지법 가갖고 이런 애들이 다 가짜 뉴스 자기네들끼리 돌리다가 맞아요. 자기네들 스스로 폐가망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자체가 그냥 사회를 좀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 하는 것도 평상시 때 그런 거야. 어쩌다가 새날을 막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애들이 있어. 그때 제일 열받는 건 뭐냐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가짜뉴스 돌리는. 맞아요. 네. 그걸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면 또 열받는 게 음. 정봉주 사태. 아 열받는 게 뭐냐면은 네. 잊고 있었는데. 그 사태가 나기 전에 인터뷰를 했어. 네.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정봉주 당시 후보가 나한테 하는 얘기 그냥 들어주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데. 출연자니까 또.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사태가 났어. 아. 근데 그 영상을 갖다가 그 새날 푸른 나무가 정봉주에 동조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를 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돌려요. 그때 싹 일괄로 고소를 하려다가 그냥 킵해 두고 지금 자료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그게 횡행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걸 저희도 그냥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어떤 유명한 분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새날이 왜 정봉주 사태 때는 그렇게 하셨었냐고 물어보는데 어머. 완전 그러니까. 반대로 알고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진짜 아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 뉴스였는 건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왜 그 후로 정봉주 출연 안 시켰어 하는 부류도 있어요. 정봉주 사태 때 새날에 실망했다고 구독 취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못 받아주냐? 아니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고 네, 생각해.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닌데 네. 새날이 정봉주 후보가 그때 유명한 명파리 사태였잖아요. 네. 이때 새날이 동조했다라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도 사실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있어. 사람이 좀 이런 게 있지. 같은 진영 사람인데 고소고발까지 가는 건 극도 인내로 참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자, 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찬 총리 대표적인 별명이 해찬들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1952년부터 2026년까지. 진짜 저는 이분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어떤 흠을 못 찾겠는. 근데 저 해찬들이라는 것도 사실 친근함의 맞아요. 표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해찬 총리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하십니다. 그리고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엄청 엄중한 표정으로 유머를 하시는데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정말. 이거는 이제 민중의 소리 만평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민주화의 거목. 큰 나무에 이해찬 나무가 지금 저희가 저 다 너무 이 빨리 나무 가셨다, 아래 진짜.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네. 저희 새날 팀들도요. 조만간 지금 조문을 갈 예정이고요. 자, 이해찬 총리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 의원의 SNS입니다. 읽어드릴게요. 2022년 대선 패배 직후인 3월 10일 이해찬 대표께서 노무현 대통령 볼 면목이 없다. 반드시 민주정부 수립해야 보고 드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 만들고 오셨다고 말씀드리세요. 와요. 참. 그냥 이재명 정부 성공하는 마지막까지 보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게 좀 마음이 안타. 이게 맥락이 하나 있었어요. 이명박 집권하고 노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박근혜랑 붙었잖아요. 그때 이쪽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명박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뭔가 응징을 하자. 근데 박근혜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것들을 보다가 또 박근혜 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우리가 또 정권 재창출을 하나 했더니 다시 윤석열이 집권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가장 최악의.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이 어떤 중요한 책무를 맞으신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 볼 면목이 없었을 당연히 그런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재명 정부 수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는 딱 하나여야 돼요. 이재명 정부를 정권 재창출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날짜는 못 박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재명 정부에서 못했던 개혁들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스웨덴 모델 40년 집권하는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복지국가 이렇게 저는 제 목표가 맞습니다. 세워진 게 이거죠. 예. 또 현실적인 이유로도 윤석열 정권 집권하는 얼마나 사정권을 휘둘러 갖고 정말 민주주의에 큰 피해를 줬습니까? 맞아요. 실제적 피해로 다가왔던 걸 우리는 다 지금 네. 목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추미애 대표가 야당과 여당 대표를 바로 하고 처음으로 당대표 임기를 지켜요. 네, 2년에.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대표가 될 것이냐에 여러 가지 논박이 있었습니다. 이때
소위 이제 대통령 블록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각과 이분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시각이 막 맞물렸을 때 그때 이해찬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 현 정청래 당대표인데요. 그때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지금 저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 건의와 카리스마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 2. 문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지지자들의 신망을 받는 인물. 3. 사심 없이 문 대통령 임기 중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 4. 풍부한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 5.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감. 6. 전당대회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물. 7. 끊임없는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 8. 야권발 정계 개편과 이합집산 속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 9. 안정적인 차기 총선 지휘 능력. 10. 차기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인물. 예, 이런 이유로 나는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찬성했던 바로 그 역사가 있고요. 날짜로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원래는 이해찬 총리랑 정청래 대표가 만나기로 예정돼 있던 예. 날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애도 기간이 돼서 지금 저런 상황들인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분명히 이해찬 총리 돌아가시고 나서 애도 기간이라고 하면서 우리 같은 지지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대통령하고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뭔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순수성이 없는 거죠. 전체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애도 기간에 시작된 날 바로 전당대회에서는 사실 탈락에 가까웠던 특정한 인물이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면서 수석 최고가 된 그 인물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이해찬 당대표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굳이 왜 저랬냐고 비판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 명심하십시오. 이현주, 이해찬, 북독재 정권이 동지, 시대착오적 좌파 퇴출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굉장히 많은 발언을 했던 게 이현주 현재 최고위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까? 이해찬, 이현주만 검색해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나와요. 삭발도 있고. 그럼 반성했습니까? 그 당시에 올렸던 SNS 한번 볼까요? 앞부분 한번 읽어봐요. 이해찬 대표, 당신의 망발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전횡을 일삼는 장본인인데도 아직도 자신들이 권력에 맞선 투사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까? 집권 후 당신들 하는 행태를 보니 그 당시 진짜 민주투사였는지 체제 전복 세력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럽네요. 그 다음에 과거 정권을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 하며 탄핵하더니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했던 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니 이럴 수 있다니까?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은 이현주를 복당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이 요구했던 게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이해찬 총리 돌아가시고 애도 기간 설정되자마자 각종 방송에 나가서 당대표를 흔들어요? 왜 그러실까요? 좀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이분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아까 탄핵 반대 이야기가 있잖아요. 박근혜 똑같이 코스프레 했던 저런 유명한 사진도 있고요. 심지어 뭐 진짜 똑같아. 박근혜 뭐 생가 뭐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하고 이런 게 있어. 진영성이라는 게 민주당이 출발하신 분이잖아요. 저런 분이 어느 날 어쩌어찌 하다 보니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돼가지고 다른 최고위원들 2명 이끌고 기자회견도 모자라서 각종 방송에 나와서 당대표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보자고 지금 복당 환영했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수석 최고라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뽑아서 수석 최고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한 정봉주 의원의 나비 효과로 지금 꼴등이 1등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본인이 진짜 수석인 것처럼 저렇게 설치어대면서 막상 자기가 가장 도와야 할 당대표를 흔들어대는 꼴이 지금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예.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에 있어서 이현주 최고만큼은 당내 분란 일으킬 만한 행동을 안 하고 자숙해야 된다고. 10년 열렸어, 20년 열렸어. 이제 이영입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지 몇 년이나 지났냐고요. 심지어 돌아가신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극언들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애도 기간에 언론 나가서 당대표를 흔들어요? 제가 다시 한 말씀드려요. 우리 진영 사람들 웬만하면 안 패요. 유명한 사람이야. 답답할 정도로 안 패요. 이제 계속 자기들끼리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런 거잖아. 정청래 잘못했어. 정청래가 과정 무시했어. 대의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청와대에서는 그때 합당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정청래가 자가 발전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건 막 가져와가지고 대통령의 평상시 지론이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막 흔들어대요. 정청래 대표가 잘했다는 이야기, 100%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누구도 100%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불가능해요. 그러나 당원들과 특히 지도부에서 용인해 줄 만한 이야기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진영 최고의 어르신 돌아가신 날부터 방송 나가 저거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현주 최고위원은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SNS에 올라온 글 하나 공감이 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는 비노의 그놈의 패권주의 운운에 안철수의 답정너 스트레스, 이재명 당대표 때에는 사법 리스크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젠 합당 제안했다고 온 동네 난리. 권력 다툼이 이렇게 무섭긴 합니다. 슬슬 선거철이 다가오면 얼마나 더 난리를 칠까요? 제목을 안 읽어주셨는데 민주당 특은 당대표가 항상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이런 거 있잖아. 지금 핵심이 뭐냐고. 내가 왜 3명의 최고위원한테 이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충돌이 걸려있는 문제야. 결국은 뭐예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거고 연임을 하면 다음 총선권이 정청래한테 있다. 우리는 그 꼴 못 본다고 숨겨진 행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거를 비판을 하려고 하면요. 남들이 읽지 못하는 뭔가 다른 의도로 해야지. 최소한 이현주 최고위원보다는 우리 진영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다 지금- 이게 누적된 기록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뭐 부인할 수도 있으면 말씀처럼 분명히 과거에 이랬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우리가 민주당 당원들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직전 정무수석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죠. 합당이 정청래 대표 연임용 분석은 아주 잘못된 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1년 전부터 합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력한 경쟁자를 불러들이는 게 연임 계산이겠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못하니까 지론, 철학, 뭐 공감대 형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상의 살짝의 미스? 꼬투리 잡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 국민의힘이 우리 대통령을 꼬투리 잡는 방식과 똑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집권 여당을 흔들어대면 누구한테 유리하겠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는 누가 보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또 청와대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또 이용해가지고 민주당 공보실에서는 청와대랑 교감 없었다는데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 근거로 합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도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대통령이 당무에 이래라저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면 네, 당연히. 민주당 공보실에서 청와대도 이렇게 했습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유, 그 뻔히 위법이에요, 알면서 이거는. 그걸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이 SNS에 올려 봐. 대통령 한마디도 안 했다 이렇게. 그건 아니 진짜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는 건 좀 여러분들이 뭐 가끔씩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제 세뇌되신 분들이 정청래 잘못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잘못이 있겠죠. 이 정도로 흔들 만한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야 지금부터 우리 합당한다? 끝! 이게 아니잖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큰 당이 한 당을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이 문제로 막 지지고 볶는 건 이해해요.
거기가 더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흡수합당이라고 하는 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있어. 당대표가 당원들한테 합당을 하겠다 의견을 물어보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걸로 지지고 볶으면 전국 혁신당 밀어내는 세력들이 더 악담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 보면 대통령하고 공감대도 이루어졌어. 그러면 일단 공개적으로 큰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합당 제안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거였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나중에 당원들 찬반 의사를 묻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요식행위일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거거든요. 요걸 문제 삼아가지고 딱 그거 아니에요. 최고위원들한테도 말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합당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해 충돌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좀 말 좀 참아주고 그러면서 특히나 지난주엔 그랬다고 쳐. 아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적 국장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거를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셀프 갈라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보면 이분들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시작되고 나서 행보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때 분석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걸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렇게 치면 뭐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왜 코스피 5천 돌파한 날 그랬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000 돌파한 날 그런 인터뷰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다니는 거는 정상입니까?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합당 제안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공유를 한 이유는 지금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날 하나 오늘 하나 어차피 그 분들의 반응은 똑같았을 겁니다. 언제 했을 거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니까요. 사실 첨예한 공천권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정청래가 연임하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지금 막 악플 쓰시는 분들은 좀 뇌가 좀 약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해 보이는 게요. 야 그럼 너는 지금 김민석 편들지 않고 정청래 편들자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가서 고민해도 돼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그럼요. 제가 비유를 예를 하나 들었어요. 지금 이현주가 당대표여도 나는 이현주 편 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여당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틈이 보이면 안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왜 몰라 그거를. 그 정청래가 잘못한 것 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딱히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왜 당원한테 먼저 안 물어봤냐 같은 걸로 때리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하는 건데 당원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위로부터의 갈라치기란 말이야. 최소한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사람들이 그 갈라치기에 선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 선봉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걸 수도 있어. 순수하게 생각하면. 이현주 같은 특성이 내가 이분 복당한다고 했을 때 인터뷰 여러 번 한 사람이잖아요. 성정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해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겠지만 성격이 순수한 건지 순진한 건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금방 동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든 문재인 대통령도 싫었겠지. 근데 그런 성정들을 갖고 가볍게 움직이니까 내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않던가요? 제가 정치권에서 들은 이야기 10분의 1도 이야기를 안 한다고?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달랑 총대 메고 막 기자회견하고 언론들 나가가지고 지금 이해찬 총리 돌아가셨는데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막 내부 총질을 하는 게 여러분 맞냐고요. 부탁 좀 드려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현주 의원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이게 골 때리는 게 정청래 의원 사퇴하라고 지금 집회를 한다며. 대표 사퇴하라고. 그럼 당 서열이 본인이 수석 최고니까 당대표 권한대행 될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받아들이겠어요? 원대가 하지 원대가.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진짜로 이현주 파멸 한번 해볼까요? 최소한 당신만큼은 자격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 지지하면서 정권 4번째 만들었을 때 느끼는 여러분들의 울분, 감동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명박이 지지하고 박근혜 지지하고 윤석열 지지한 적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무슨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잡혀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자기가 공천을 못 받아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선거 승리 이끌었던 사람이야.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현준 자기가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갈라지면 안 돼요, 민주당. 아니 근데 저기 방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서도 이현주 최고가 일단 우리 진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또 애정이 또 묻어나세요.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도 이 멘트를 좀 잘 유념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합당이라는 게. 그래서 더 예민한 부분인 것이고 또 함부로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대표도 예를 들어서 최고위에서의 상의를 하고 뭐 이런 부분도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때문에 사실 고위 당직자분들도 적지 않아 놀랐거든요. 그날 당일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최고위원들도 놀라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은 또 더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애석한 점은 또 애석한 점대로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기반을 좀 더 다지고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논란은 아무 이제 지금부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 상황과 조건에 비추어 당과 진영 그리고 정부에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재구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대표급이 되면요. 대통령쯤 되면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래요. 정무적 판단이란 건 뭐냐면 이거 내가 혼자 해야지 이런 게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향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합당에 뭐가 도움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자꾸 판단을 해서 이득이 51이고 손해가 49면 51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이해해 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 최고위로 사람들을 보냈으면요. 선거 전에 막 의심했던 그 사람들의 성향을 거기 들어가서 이 중요한 시기에 위로부터의 갈라치기 저는 그것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가 2020년 교인들한테 추미애 탄핵 청원을 독려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수사를 하나? 당시에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맞부딪혔을 때 지금 청와대 청원을 넣어요. 추미애 탄핵시키라고. 네. 그때 신천지 교인들이 동원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막 당시에 이게 청원이 몇만 명 이상이 맞아. 동의가 되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맞아,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런 거 저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명확해지네요. 신천지는 국힘의 일부 분파입니다. 정파 기구로서 해석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네. 그게 지금 텔레그램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미 탈퇴한 계정이지만 그때 당시에 추미애 아웃 외치면서 링크 주고 네. 퍼나르고 100만 돌파하게 만들었던 그 네.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 장철민 의원 저때 이해운 의원 어떤 공천도 안 돼라고 제일 먼저 민주당에서 튀어나오신 분이 장철민 의원이죠. 그 유명한 홍영표 보좌관 출신. 그럼 끝나. 이분이 지금 충남지사 출마한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캠프 있겠지만 열렸더라고요. 슈 못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냐면요. 장철민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기회주의인 거예요. 이해우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먼저 할 일은요. 어떤 공직도 안 되라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제가 알고 있기에 청와대 비서들이 엄청 빡쳤던 게 저 사건이에요. 대통령은 이해운을 낙마시키려고 임명한 게 아닙니다. 근데 기회주의란 게 뭐냐면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은 뛰쳐나가가지고 지킬 생각, 인사권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여론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공천헌금 특검해야 된다. 그래야 수습된다면서 또 한 번 튀어나오면 언론이 어떤 용도로 써먹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헌금 특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젠다 싸움에서 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 진중권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서울대 출신 보좌관이라는 게 나중에 본인도
의원 한번 되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철민이 이렇게 또 오늘 이제 들어있길래 찾아봤더니 장철민 역시 홍영표 역시 이해찬 대표에 대한 별세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낙연이나 홍영표나 심지어 지금 현역인 장철민까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욕심, 욕망에만 충실할 뿐이죠. 이제 이 사람 초선인가? 재선인가? 그렇잖아요. 재선. 와, 재선도 웃긴데 지금 충남지사를 나가겠다고요?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제 파악이 안 되네요. 지금 공천 헌금은 지금 합동수사본부, 검찰에서 특수수사본부 꾸려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특검 이야기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뭔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 경우에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건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하자고 해버리면은 지금 수사는 어떻게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장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여론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지금은 저거 이해운 것만이지만 또는 이제 공천 헌금, 공천 뇌물 그래 인정. 이지만 이 상황에서 기회주의는 어떻게 발현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지율이 떨어져.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여론으로부터 자신과 이재명 정부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각종 행정에 대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여론에 편승하는 거죠. 이것을 이름하여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 정치인들은 절대 진영을 못 지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뭐 정청래 대표 까는 친구들 그런 당원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기회주의입니다. 본인들이 신남일 수 있는데 기회주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청래 편이어서 뭐 김어준 편이어서 뭐 문재인 편이어서 뭐 대통령 편이어서 이게 아니고 진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일단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막아본다. 막 뚝이 터졌을 때 끝까지 한번 막아본다. 이게 진영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진영이 있고 나서 이 진영을 정말 가장 부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끝까지 막는 거야. 대통령을 끝까지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영주의자죠. 이 정청래라고 하는 뚝이 뚫리면 그게 정청래로 끝날까요? 그게 대통령한테까지 가는 거야. 순망치안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청래 사퇴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진영 사람만 있겠습니까? 생각들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정청래 사퇴 집회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아닌 분들이 없을까요? 갈라치기는 뭐냐면 갈라치기 세력한테 먹잇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청래 단점을 몰라서 정청래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라치기 세력한테는 민주당 지도부가 먹잇감을 주는 순간 그 사람들이 명분이 되는 거야. 봐라. 수석 최고위원도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난리가 나는 거지. 이 대통령이 온갖 국정을 잘하고 교수비가 아무리 오르고 온갖 좋은 메시지를 내도 오직 이 사람들한테는 정청래 사태가 목표가 돼버리는. 이런 정치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단점이 없어서 비판 안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점을 갖고 사태까지 가면 결국 당대표의 뚝이 뚫리면 그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아유 답답하다 진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은 그다음에 이게 지금 KBS 어디까지 버티려나 지금 박장범 계엄 직전 보도국장에게 전화. 파우치가 밑에 숨겨져 있네요. 숨기기엔 가방이 너무 크다. 작은 파우치 박장범. 박장범도 같이 숨어 있는데 잘 보이네요. 그러네요. 같이 숨어 있었네요. 그러네. 배구 있네요. 배구. 네, 조그만 파우치. 네. 박장범이 KBS 사장 임명된 게 12월 10일이더라고요. 그때도 충격이었는데 날짜를 다시 봐도 충격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그 날짜까지 역산하면은 네. 모를 수가 없었네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네. 예. 어떻게 계엄 있고 일주일 후에 임명이 되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윤석열 표 종부세 완화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쏠렸다. 윤석열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보이시죠.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랑 반대죠. 예. 간면에게 84.6%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는 거예요. 와, 진짜. 진짜 이 당시에 우리 재정 재정 고갈됐다고 막 나와서 적자 재정 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었는데 여기서 다 맞아. 깎아준 겁니다. 이거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네. 하면서 부자 감세 그 비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쿠팡 새끼들 지금 또 나왔어. 이번에 김민석 총리 방미했을 때도 쿠팡 이야기가 나왔다며. 예.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쿠팡 얘기를 언급했고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너무 약간 차별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2인자와 2인자가 만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2인자, 미국의 2인자. 근데 여기서 일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네. 쿠팡의 로비가 정말 전방위로 맞아요.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금- 로비 속에서 또 소년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극우적 어떤 멘탈리티까지 지금 탑재해 갖고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지금 관세 협상 25%도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구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에요. 트럼프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 가짜뉴스 내는 거죠. 뇌를 남한테 의탁하지 마세요들. 다만 볼게요. 이번 경찰이 수사해서 지금 잠정 결론이 뭐냐면 그 개인정보 유출이 3천만 건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천 건이래요. 3천만 건인데 지금 3천 건이. 공이 몇 개가 정확하게는 3,370만 건이었습니다. 3,370만 건. 근데 지금 그 중재의향서라고 하는 게 아까 이게 대통령 수신인 해가지고 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쿠팡한테 불이익죠? 이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씨. 요 중재 의향서도 가만히 보면 기업 두 개의 기업이 이 중재 의향서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내용도 이렇게 가면은 뭐 친중 그리고 이런 기업들만 지금 좋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워딩을 썼더라고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기업이 그냥 중재 의향서를 썼다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다음 건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남세진 이정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뎅 작가님의 SNS인데 내란 전담 2심 전담 재판관 임명. 귀현인 이미 써먹었고 내란범 영장 기각한 판사가 누구더라 하면서 지금 패를 이정재하고 남세진 패를 내는 짜고 치는 고수들이다 이런 저 거고요. 뒤에 박정호 판사도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윤석열 체포방해 국민의힘 의원 45인 무혐의 여기 뭐냐면 특검이 요거를 지금 기소를 안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약간 법의 문제가 있는데 저 45인의 도적들이 저 공수처가 저거 들어갈 때 비켜줬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무혐의로 끝냈는데 사실 이것도 논리적인 해석이 분분해요. 법리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저기 비켜줬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사실은 저 바로 막- 공무집행 방해를 할 의도가 있었네 없었네 그런데 많이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 야 만약에 특검이 겁먹지 말고 이 사람들을 기소했다면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 실형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 45명 저희가 고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지 받았어요. 특검을 이첩됐다고. 그런데 이제 무혐의 됐다고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니 이 장면 자체에서 얼마나 위력이 느껴집니까? 당연히 방해하는 느낌이 명확하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그럼요. 여기서 한 마디만 하더라도 뭐, 당신 뭐야? 관등 성명대 이거 자체가 위력이에요, 그냥. 다음 한번 볼까요? 법관의 책무. 지금 이진관 판사가 지금 사법부를 지금 구조해 왔다 이런 거고 여기에 박은희의 저 한덕수. 한덕수 장어를 지금 사냥해가지고 그림 너무 잘 심하네, 그렸어. 진짜. 그림 너무 잘 그렸어.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또 감동적이면서 뭉클한 것도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진짜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법관 내에서도 이제 그 아.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맞아요. 계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진관 판사님은. 이진관 판사가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증명사진 같은데 어머 멋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세기의 내란 공범자 한덕수를 23년 징역에 처한 이진관 판사는 서울대 법대 마산고 출신으로 사법고시 패스 후 군입대를 꽃길인 법무관으로 가지 않고 일반 사병으로 병장 제대하여 민초들의 생활을 직접 겪으며 사법관의 초심을 잃지 않은 보기 드문 판사였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SNS에 올라온 걸로 이진관 훈나님 증명사진 한번 옆에다 비교해봐요. 잘생겼네. 젊었을 때 괜찮아. 약간 살이 빠지니까 이분도 꽃미남이십니다. 잠깐만 댓글창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네. 이 사진 지워야 돼. 이미지를 지워야 돼. 다른 게 너무 넘기시는데 네. 그렇지 이렇게 시작하면 투표가 가능하지.
아니 아까 무슨 투표할까 투표예요? 고민하시더니 이런 걸로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왔어. 누가 더 잘생겼냐. 네. 네? 채팅창에 실제로 투표가 올라갈 건데요. 네. 닮았다고 하니까 네. 그래 1번 이진관한테 줄게. 네. 1번 이진관 판사, 2번 푸른나무. 아, 올라가는 채팅창에 투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절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난 1번 해야지. 분노의 투표를 지금 저도 아니 질문을 누가 더 잘생겼습니다라고 합니까?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요. 네. 닮은 자, 꼴 둘인데 누가 더? 채팅창에 올라가고 있는 네. 뭐 1번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기분 나쁘게. 1번이 더 많은 것 이거 같은데요. 설문조사가 시작과 지금 동시에 댓글창에 끝났어요. 1번 쓰라는 게 아니라 투표하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올려주세요. 갑자기 분노의 투표율이 막 몰리고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바로 끝날 수가 아니 있어요. 1번이 더 높은데 지금 투표. 자 방송 마칠게요. 자 그다음에 황교안 이자도 보면은 이게 전직 국무총리,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짓입니까만 읽어드릴게요. 부끄러우라고. 네, 저 황교안과 자유와 혁신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인 윤희환, 이재준 판사를 미국 국무부와 미국 재무부에 제소했습니다. 왜? 아래 내용의 제소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윤희환, 이재준 판사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금지 조치,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황교안 씨는 내가 봤을 때 나갔구나. 정신병 같지 않아요? 정신병이네. 정상은 아니죠. 망상해. 이런 판결했다고 미국 입국 금지야? 진짜 아찔하다 아니 아찔해. 진짜 청계천에 한국만 오는 아찔해. 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진짜 똑같지 않아요 지금? 재무부에서 쏘아 이럴 것 같은데. 자 투표 마감하시고 알려주세요. 결과물. 네, 결과가 결과는 이진관 참담한 판사 63%, 어. 새날 푸른나무 37%. 네, 이게 여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진관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겠네. 오늘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열받네. 이게 아마 아니 지금 하셨네. 아니 지금 꾸준히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운동을 했던 내가 한덕수 23년 법정 구속에 졌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내가 하는 게 더 그 잘생겨 보이는 효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멋있어 보이는 효과죠. 내가 미리 판결을 내릴게요. 네. 윤석열 2월 19일 날 판결을 미리 내릴게요. 네. 윤석열 피고 윤석열을 네. 사형에 처한다. 야. 집행까지 해주십시오. 집행까지. 다시 투표해야 되나요? 사용 투표 다시 해. 집행까지. 웃자고 하는 거 없고 이러면 너무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읽어봐요. 신남성연대 대표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정신이면 윤석열을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네. 이게 이런 거죠. 사실은 변희재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맞죠. 기억합니다. 윤석열 최고의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것이다. 그 말은 진짜 희대의 명언 같아요. 이거 교과서에 실릴 말이야. 또 사람 누구나 다 알아. 윤석열 최대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것이다. 그분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뭐 네. 동의가 안 되는 건 많지만 그 부분은 건 맞아, 맞아.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그냥 하는 짓은 국대 또라이. 멸공 외치다 중국 기업과 합작한 신세계 정영진과 함께 그거들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멸공 떡볶이하고 미친 또 거 아니야? 무슨 멸공 반점도 있고 그래. 이 사람들 보면은 주류 재료는 중국산 러시아산이야. 멸공 반점도 한번 그거 한번 털어봐야 진짜. 한미 동맹 강화. 아이. 어떻게 이런 브랜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전에 하도 국어적 정신 행태를 나간 보였고 거죠. 아니 국대 떡볶이를 스스로 망하게 하려고 지금 창업주가 작정을 했다 이랬는데 동네에 아직 국대 떡볶이가 살아있는 있어요. 이거 배임이에요, 배임. 회사를 망하게 한 배임. 맞아요. 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가짜뉴스 현수막들이 지금 떼이고 있는데요. 행안부가 유권 해석을 내린 거예요. 범죄 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금지 광고물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표시했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 지침이 나온 거고요. 제일 먼저 뛴 데가 울산. 아. 근데 저기 울산 저기의 구청장님이 진보당 출신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행동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부청장들이나 시장 군수들도 하고는 싶은데 이게 기준이 되게 어정쩡했던 거죠. 저게 지금
윤종우 의원하고 울산에서 이렇게 김종훈 구청장. 네, 구청장이시죠. 음.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너무 이상한 것도 많고 계엄은 뭐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거 엄청 붙어 있습니다 요새. 맞아요. 78조 뭐 이러면서 진짜 등신 같아요. 근데 그거 뭐 그러니까 아직도 저쪽 저런- 세력들은 막 현수 막 둘러대지 막 이재명 좀 까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이와 지지율로 버티는 거야. 음. 이때 민주당 내에 갈등이 계속되잖아요. 지지율 빠져요. 지지자들이 먼저 떠나는다고. 싸움이 신물 나서. 맞습니다. 싸움 걸지 말라고. 나는 먼저 싸움 걸지 않아. 왜 싸움을 겁니까? 민주당이 무슨 친문 방송이네, 막 친조국 방송이네, 친정청래 방송이네. 우리 방송 모르니까 그런 개소리 하는 거죠. 저는 철저하게 진영주의자고요. 그 진영 안에서 우리 대통령 이재명을 만난 건 더 행운이고요. 그렇죠. 이 정권 우리가 잘 해갖고 다른 게 없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기는 자가 우리 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가서 이해찬 총리 유지처럼 정권 재창출하고 그 다음 정권 재창출하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더라. 주제랑 상관없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대통령의 시각이 어디가 있냐면 다음 지선이에요. 다음 지선과 대선은 같은 날 열린다고요. 이번에 괴멸시켜 놓으면 다음 대선은 우리는 대선 주자가 많죠. 그렇죠. 저쪽은 대선 주자가 없죠. 그러면 이번 말고 다음 지선에 대선과 지선이 같이 치러지면 저기는 아주 괴멸적 상황이 오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다음 대선 때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야 되겠죠. 그럼 안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 안 보이세요? 무슨 공천권 이야기하고 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민경욱 씨 근황입니다. 이재명이 이해찬의 죽음에 대해 이해찬의 영면을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영면은 영원한 잠이라는 뜻으로 단지 죽음을 비유적으로 달리 이르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재명의 말은 이해찬의 죽음을 기원한다. 이해찬이 죽기를 바란다고 얘기한 겁니다. 한심합니다. 미친 것 같아. 저희도 뭐 정신병자죠.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능한가 그 사람? 참나. 아니 영원히 잔다는 말이 맞잖아. 예. 여러분 사람 돌아가시면 시신들 안 보셨죠? 그냥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네, 보여요. 맞아요. 그걸 영면이라고 하는 거야. 평상시처럼 살아 계시는데 평상시에는 잠을 자다 깨잖아요. 영면은 계속해서 잔다. 자는 모습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댓글이 이렇게 맞아요. 달립니다. 네. 예. 산 사람에게 쓰면 당신 말이 맞겠지만 고인이 되신 분께 영면을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건 예의를 갖춘 추모 표현인데 당신 아나운서 출신 아닌가? 부정선거에 빠져 살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말하는 건 네. 틀렸고요. 기자 출신 앵커죠. 맞습니다. 댓글 뼈를 때린 것 같고요. 네. 분명히 민경욱이 영면을 기원한다라는 표현을 쓴 앵커 멘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힘냅시다. 다음. 요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 타이틀 지금 한동훈이죠. 요게 장동혁 당식 방문한 지선 유승민 공천설 이게 있어요. 경기도지사는 유승민, 대구시장은 유영아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물론 예. 그렇죠. 정치권에서 돈은 약간 찌라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기네들도- 박근혜가 왔다는 말도 그렇죠. 있죠. 맞아요. 네. 자기네들이 또 막 퍼뜨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자발하는 이 거죠, 경인만평 그 수준은 좀 낮은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하고 유영아가 공천될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2001년 1월 26일 날 이수연 씨가 아, 도쿄에서 그러니까 어제였죠. 이게 지금 네. 그 밑에 자세히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신 오옥구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거죠. 대통령도 일본 총리 만났을 때 이걸 언급한 적이 있죠. 벌써 이게 25년 지났다는 거죠. 자, 지금 서울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충청권 청주 쪽에다 일부 버리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오세훈이 해결 못하는 거죠. 이게 오세훈은 정말 한강버스 그 시간에 뭔가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연일 지금 막 2주째 춥다 보니까 한강은 땡땡 걸어가지고 예. 한강 스키는 왜 발명 안 하는지 몰라? 한강버스 세빙선 됐어요 지금. 얼음 갈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건요. 2046년 현대차 노조 시위 다 AI로. 로봇이 대신 나가서 투쟁 좀 해라. 네가 대신 험한 일 해라.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웃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맞아요. 아틀라스 예. 한 대도 반입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욕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닥친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근데 아틀라스를 투입을 하면 예를 들면 2억 든다고 치면은 일반 노동자를 투입을 하면 4억 5억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시대적인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 그럼 뭘 해야 돼 정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뭔가 더 투자를 할지 요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대신 나가서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은 노동자들이 로봇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A가 AI처럼 막 발전해가지고 애들이 생각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무섭다. 왜 우리를 24시간 일을 시켜? 뭐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라고 로봇 만들어놓은 거. 근데 46년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26년이 20년 후잖아요. 네. 저거 10년 안에 닥칠 수도 있는 문제다. 맞습니다. 봄에 불과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20년 뭐 상상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보다 다 훨씬 빨리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예언해 기본 사회. 코드 빼면 그렇죠. 안 돼요. 아. 디가우징 시켜버려야지. 자 재밌는 짤이었고요. 소냐님 감사드리고요.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이래서 사람은 고쳤으면 안 돼요. 정말 욕 나오네요. 나경원 이야기죠? 예. 더 이상 안 싸우고 싶어요. 너무 울분에 차서 지금 싸웠다기보다는 충고 드리는 겁니다. 차재영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굴럭님 감사드리고요. 임JM님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 짧게 하고 자 다음 제일 재밌는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기력과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귀한 보양 식재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 바로 흑염소입니다. 조선시대 숙종이 즐겨 먹고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정도로 역사가 긴 우리나라 전통 보양 식재료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이 약해진 부모님, 성장기 자녀, 산후 회복 중인 산모, 야근과 스트레스로 늘 피곤한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강 보양식입니다. 귀한 흑염소를 6골까지 통째로 우린 웰스앤헬스 100% 국내산 흑염소 진액 전문 한의사가 설계하여 특허받은 녹용, 홍삼, 마가모, 황칠, 구찌뽕, 백수호 등 흑염소와 궁합 좋은 약재 20가지를 더했습니다. 색소, 감미료, 당분 일절 첨가하지 않고 웰스앤헬스만의 맛 개선 특허 기술력으로 진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마리에 100만 원이 넘는 우리 농가 흑염소를 직접 수매하여 가격은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게 맛과 보양은 깊고 진하게 몸은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몸과 마음도 든든하시도록 새날 구독자님들을 위한 명절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2박스 구매 시 1박스 추가 증정, 배송 메모에 새날 적어주시면 무려 반박스 15포를 더 증정해드립니다. 한정 수량으로 재고 소진 시 즉시 마감되니 지금 바로 새날마켓에서 웰스앤헬스 100%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찾아주세요. 요즘처럼 오실오실 춥고 겨울에는 어.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한 박스 딱 드셔야지 좀 몸이 따뜻해집니다. 맞습니다. 갈수록 흑염소 많이 찾더라고요. 예, 진짜. 옛날로 말하면 보약인 거죠 보약. 네. 1533-3430 전화 주문하실 수 있고 하나만 더요. 자, 박준면의 김치 이야기입니다. 아직 냉장고에 가득 있는 작년 김장김치 맛있지만 새로운 김치 이제 생각나시죠? 박준면 김치의 프리미엄 서리태 파김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김치는 흔한 시중 파김치와는 다릅니다. 양념의 기본이 되는 찹쌀풀부터 박준면 배우의 레시피로 서리태를 넣어 만든 비법 찹쌀풀을 사용했고 황석어젓, 멸치 진젓, 새우젓, 까나리 액젓 4가지 젓갈을 정성스럽게 배합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고 깔끔한 감칠맛을 완성했습니다. 사과를 갈아 넣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단맛, 굵고 실한 쪽파를 사용해 파 특유의 알싸함은 살아있으면서도 끝맛은 부담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많은 분들이 다시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삼겹살 구워 함께 드셔도 짜장라면에 곁들이면 정말 잘 어울리는 프리미엄 수제 파김치. 새날마켓에서만 드리는 박준면 김치 10% 추가 할인 쿠폰 적용으로 지금 바로 새날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요거는 그냥 뭐라고 설명할까요? 생김치 때도 맛있고요. 익혀 먹으면 더 맛있고요. 짜파게티. 예, 1533-3430. 이 사람 내 취향은 짜파게티 아니야. 라면이지. 라면에 돌려 먹어도 자, 맛있어요. 전화 주문하실 수 있고 지금 오늘 신제품 뭔가요? 신제품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네요. 화면에 보시면은 저거 나와 있죠 지금. 칫솔 살균 소독기. 자,
자, 칫솔 속에 500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자주 입에 닿는 칫솔부터 에코너 칫솔 살균 건조기로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와 동시에 세균을 99.9% 제거합니다. 이게 저렇게 생긴 건 네. 되게 이쁘지 않아요 지금? 이쁘게 생겼어요. 저거 이렇게 벽에 딱 걸어놓으면 깨끗하게 살균해 주는 거. 저거 큰 거 사봤자 곰팡이 생기고 좋지 않거든요. 어. 자, 간단한 거 쓰시는 걸 와 추천드립니다. 심플하고 좋다. 네. 기능은 잘 몰라도 저 디자인 때문에라도 맞아요.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재밌는 짤